독서 에세이 바닷가 책방에서 감히를 만나다 저자 수청 북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이경은 선생님 명성이 얼마나 자잘하고 또 인기가 많은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경은의 바닷가 책방에서 까미를 만나다 북토크 진행을 맡은 수필가 이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해질 무렵 바닷가 책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문득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안에서 책과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면 얼마나 행운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이경은 선생님의 이 바닷가 책방에서 감히를 만나다는 아마 여러분의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북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 이경은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라틴어 사전을 찾아보면 문학이라는 게 리테라테라 이래가지고 그 리테라라는 말이 이제 그 문자라는 말이에요. 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한다 이런 뜻인데, 위와 같은 화상과 매울기는 이제 거의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화상과 매울기 서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문이 원투가 있어요. 서문 첫 번째에 그 글자 문자를 뭘 골랐냐면 평등이란 말을 골라서, 태어나는 것은 랜덤인데 죽는 거는 평등하다. 가능할까? 나 일개 백성도 장미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죽어갈 수 있을까? 이 귀절을 읽기 전과 읽은 뒤에 제가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 이것이 문학이 아닌가 이런 게. 수필은 비포 앤 애프터 문학인데 그 달라지는 차이라는 거는 뭐냐면 신미한적인 차이거든요. 신미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술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는 눈을 말해요. 문학이 주는 즐거움이 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겪고 느끼고 신미한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온몸에 머리, 가슴, 이 두 다리, 핏줄, 혈관 이런 것에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문학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책 보면 문학이란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내 안에 깊이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기억의 문을 무엇을 통해서 두드려 볼까? 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 책 이야기를 하셔서 책을 통해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읽고 어떤 독서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이라서, 또 글이 안 써질 때 작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글이 안 써지고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저축을 해, 마음에다가. 오늘은 내가 아침에 수도꼭지 열었더니 물에 바늘이 뚝뚝 떨어지더라. 길거리를 가는데 와, 미루나무가 오늘 서 있는데 걔가 내 외로움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냥 저축해둬서 적금을 들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나중에 쓸 때에 그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가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작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밀란 쿤데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쓰고 있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아무것도 못 써요. 귀를 기울이는 존재이고, 그 대상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책 속에 나오는 사람이건 책이건 간에 남의 일을, 제일 중요한 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작가가 되게 아름다운 거 같잖아요. 그럼 작가는 아름답기만 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가장 힘든 거,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 거를 쓰는 것이 진정한 작가입니다. 저는 이거를 등 뒤의 언어라고 말해요. 뼈 속에 뼈를 갈라가지고 집어넣어요. 그 말을. 얼굴에 빼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이니, 뼈를 갈라서 등 뒤의 언어로 쓰는 말이니 그게 함부로 쓸 수가 있겠어요. 한 문장을 써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써야 되는 거.
작가는 사실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기억들과 조우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슨 기억과 기억들을 만날 때 이게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몸을 사장집 애들이래. 좋겠군. 그래서 너는 좋았니?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확 나오면서 막 토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아니 왜 갑자기 불을 쓰다 토해 그러는데 이게 제 안에 뭔가 포비든 에리어, 금지된 곳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두려웠던 거, 단기성 어떤 기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구토를 느껴서 드디어 사르트르의 구토를 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토를 느끼는 인간의 의식이 깨어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느끼는 진정한 작가라는 거는 언제나 등 뒤의 언어를 빼서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구토가 나고 힘들지언정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 바닷가 책방에서 까미를 만나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까미 작품의 특징은 어떤 의미를 도출하지 않아요. 묘사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수필을 쓰는 그 수필의 특징은 의미를 도출하는 문학이잖아요. 까미를 굳이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카프카 까미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소원할 거 없고 까미라는 게 카미라는 존재, 실체적 존재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읽는 사람, 그 순간은 카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메르소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순간 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책과 잘 어울리는 술과 음악을 반드시 페어링을 해놨어요. 예, 우리 와인을 마실 때 어떤 안주를 페어링 하느냐에 따라 이 술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제 나술 작가인 거 아시죠? 독자들에게 무슨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같이 하셨는지. 아버지의 음악 속에서 그래서 40년을 들었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 작가들이 현대 작가들이 이렇게 음악이 없는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이 없이 이렇게 그런 거를 들어서 감성을 키우지 않으면 글을 쓰기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장희로라고 슬픔의 방문이라는 걸 쓴 작가가 있어요. 근데 술을 마셔야지만 나오는 언어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에 음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맞는 거를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리아주라고 그러죠. 술과 그 다음에 음악과 글이 굉장히 잘 맞아서 고심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좋았다 그래요. 마리아주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독서와 기억 그리고 나이 듦과 독서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이가 들잖아요. 책을 젊은 사람 걸 읽어야 돼요. 요새 가장 젊은 사람 거.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걸 읽고 남자는 여자 작품을 읽어야 돼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감수성이 높은 이런 문장을 읽는데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로 잡아채야 돼, 기억을. 그렇지 않으면 금방 뒤돌아서면 이제 먹어요. 이경은 선생님은 거의 1년에 한 권 내지 2권씩 책을 발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그런 많은 집필을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글을 쓰는 동안에는 이경은이라는 존재의 완전체로 들어있어요. 내가 병이 끼어들지 못해요. 이렇게 피읍이라는 애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완벽한 저 자신의 존재로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 동안 정말 행복해요. 저는 언어를 만들고 있는 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글을 쓸 때만 온전한 이경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울컥했거든요. 울컥하지 마시고 바닷가 책방에서 까누를 만나다에는 50m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손이 고운 남자에게 바닷가에 책방을 차려 주셨나요?
그 실제로 현실에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깨몽이에요. 현실에서 그걸 서점하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마음속에 꿈 갖고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저는 차려주셨으면 그 책방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계시군요. 책을 고르는 기준은 있잖아요. 그 책을 10개면 10권이 봤는데 그 귀절, 그 문장 있잖아요. 제가 그 좋은 문장이라고, 좋은 문장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가슴에 울림의 파동이 있어야 되고 이 두 발이 사람 냄새가 나는 작가를 향해 걸어가고 싶을 때 그게 좋은 문장이다. 그런 귀절이 없잖아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기준이 없고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을 때 하고 그냥 음악을 듣지 않고 책을 읽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저도 노력 한번 해보려고요. 특히 음악 듣는 것보다 글을 쓸 때 음악이 전 더 효과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옛날 윤모천 선생님 뭐 고목처럼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저런 지나친 감정을 배제해라 이런 이야기가 됐지만 감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는 약간 좀 슬픔거를 할 때 러시아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음악이 이렇게 좀 애절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한 번 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음악을 컴프레hen션이 언더스탠드가 아니고 완전히 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알아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감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악의 힘을 빌려야 돼. 뮤즈의 힘을 빌려. 저 하늘 아래 있는데 제 날개 잡아 끌어가지고 내 옆에다가 앉혀. 그리고 앉히려면 음악 들어야 돼요. 독자들에게 이토록 황홀한 상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혹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글쓰기의 황홀한 상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타임쉘터를 읽으면서 인간의 기억이 어느 한 장소, 안온한 장소, 안식적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한 표. 머무는 것뿐이지 그거는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방에 불이 다 꺼지면 한 구석에 등불 켜고 모닥불 켜고 안 되면 랜턴대도 켜면서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황홀한 상상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이토록 황홀한 상상이라는 건 저의 황홀한 상상이 아니고 책 속에서 쓴 이명지 선생이 쓴 그 나를 읽는다고 같은 책에서 어느 귀절이 나한테 황홀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작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황홀한 상상의 세계를 읽다 보면 그들의 황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뭐 얇은 책이든지 두꺼운 책이든지 어려운 철학서든지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죠. 그런 책을 읽으면 딜레tan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책에 대한 애호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이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안에 최고의 시인은 이분뿐이다라고 쓰신 부분에서 너는 누군가 누구기에 구태여 닫힌 문 앞에서 탄생하였는가 그 부분에서 그 구태여라는 그 단어에 제가 완전 필이 딱 꼽혀가지고 선생님께서 또 글을 쓰실 때 지금 이게 북 에세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문장에 마음을 빼앗기셔가지고 그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이거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이상을 쓸 수가 있고 그 오래전에 썼는데 지금은 쓰는 미래파의 시인들보다도 나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실용적인 말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동사의 미학적 활용이에요. 동사의 미학적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글을 다 써놓고 동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사 빡대는 없나.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어와서 술 마시고 30분 동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 동사가 가장 정확한 동사인가?
남들이 쓰는 동사 쓰지 말자. 나는 남하고 똑같기 싫어. 다른 거 쓸래. 그리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동사의 미학적 활용인데 저는 사실 부사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제 선생님이 윤모천 선생님이신데 부사 절대 못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적절하게 쓰는 거 이상처럼 구태여 닫힌 문 앞에서 탄생하였는가 이렇게 쓸 때에 이 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 썼어요. 나의 하나의 적절한 치명적인 정도로 효과적인 것은 동사보다 부사이다. 1부터 끝까지 하나도 똑같은 동사 없게 그렇게 훈련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 동사가 내가 잘 써졌나? 우리나라 언어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고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주지 않아서 못 쓰는 것 뿐이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 질문이 왔으면 동사의 미학적 활용과 부사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이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에 가장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독자들한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무엇으로 또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나올 중에서 마실 것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마시는 거 감사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거기 나오는 거 다 좋아하고 다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울림이 저한테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너 이거 써. 그래서 그걸 좋은 책을 저만 보면 어떡합니까? 다른 독자분, 다른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한테 다 건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준비까지 12개월 1년 동안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몸 이 모든 것이 촉수가 곤두서 있었어요. 이렇게 바짝 곤두서서 24시간 책만 다른 거 안 하고 책만 이렇게 촉수가 가서 다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독자도 그래도 좀 힘든 거 좀 진땀 한 번은 흘려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너무 못된 작가인가요? 꽃을 묻다가 듣고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은 시와서 대표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책을 하나 번역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 꽃을 묻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출판사 대표가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몰상시간 독서 공터를 어째 좀 깨면 되겠습니까? 독서 전문가시니까. 책이요. 서점에 책이 팔려면 서점에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서점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렇게 써왔어요. 책 좋아하는 민족끼리만 만난다. 나머지 만나지 마세요. 정말 이 제자들한테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예?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문의 현답입니다. 네. 그 바닷가 책방에서 이제 그 까미,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까미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까미, 그 나를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는 책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왜 작가가 이렇게 좋은 작품 들어오면 이 작품 쓰고 저 작품 쓰고 막 쓰잖아요. 쓰는데 어떤 작품 제일 신나게 쓰셨어요? 어떤 책? 어떤 작품이 없고요. 쓸 때마다 이건 왜 이렇게 좋지? 지금 혹시 기억나는 책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억나는 거 저는 책그림책. 책그림책이 남해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 책을.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세계의 여러 작가들이 짤막하게 쓴 건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내요. 화가가.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이명선 선생한테 그림 하나 보내면 이명선 선생이 그걸 오래 뒀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신미한적인 눈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왜 독서를 하는가, 왜 글을 쓰는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실제로 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소외되고 싶어서 그런 문학 행위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건지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살아가면서 저를 확실하게 배반하지 않고 저를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언제나 똑같은 여인한 마음으로 불의의 마음도 아니고 여인한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씁니다. 그것밖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매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경환 선생님을 모신 것도 이경환 선생님이 읽고 쓰신 책에 대한 또 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이경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읽고 쓰는 것으로 우리의 매력을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푹 빠질 수 있는 매력을 한번 장착해 보십시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바닷가 책방에서 까미를 만나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바닷가 책방에 오셔서 한 사람의 문학 세계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이경은 선생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